오늘은 제가 웰니스 코치가 전하는 현대인의 먹거리 코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에 먼저 앞서서 제 소개 잠깐 해드리도록 할게요. 제 아까 무결점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저를 너무 사랑하세요. 개인적으로. 네, 저는 지금 현재는 미라클 90 컨설턴트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라클 90 웰니스 코치 양성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무역회사에서 MD 일을 했었습니다. 무역회사 MD 했던 사람이 어떻게 건강 관련된 일 하시나 궁금하시죠? 그런데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저도 이와 같이 양성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미라클 90 웰니스 코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다른 직업을 가진 많은 분들도 저희 양성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저와 같은 전문가가 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의사도 못 고친다. 진짜 그런 것 같은가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말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먹는 게 곧 내가 된다. 그래서 하나의 예시로 옆에 나무를 두었어요. 저희 나무가 이렇게 뿌리, 줄기, 잎, 열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통해서 영양소를 받아들여요. 그게 줄기와 이파리에 영향을 주죠. 예, 모습으로 나타나요. 뿌리는 보이지 않는데 저희 사람도 마찬가지로 먹는 게 나의 영양소가 되고 그 먹는 게 구성이 되어서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웰니스 코치가 하는 일, 왜 먹거리에 대해서 배워야 될까요? 왜냐하면 저희는 건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먹는 게 곧 내가 되기 때문에 이 먹거리에 대해서 올바른 정보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달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올바른 식생활을 안내해주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회원님들의 건강한 식생활의 습관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같이 웰니스 코치가 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서 제가 아까 무역회사 MD에서 일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미라클 90을 알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아토피, 알러지가 여러 군데 다 있었어요. 눈도 간지럽고 그리고 비염도 있었고 아토피도 있었는데요. 비염이 있으면 이비인후과에 가고 눈 알러지가 있으면 안과에 가고 그리고 아토피가 생기면은 피부과에 갔어요. 하루에도 이 세 군데를 다 돌았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의사분들에게 그걸 얘기를 해도요. 아무도 이 세 가지 질병이 같은 병이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 미라클 90 웰니스 코치 일을 하게 되면서 이 세 가지 질병이 모두 같은 질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몸의 면역이 약해지게 되면 이런 질병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 옆에 있는 사진은 실제로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이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좋아진 그런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미라클 90에 참여하게 된 계기가 어려서부터 있던 아토피가 있어서 미라클 90에 참여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 전보다 훨씬 더 부가적으로 더 예쁜 완벽한 무결점을 가지게 됐고 예쁜 복근을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미라클 90에 참석한 지 한 3년 정도 지났고요. 그때 몸보다 더 날씬한 몸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냥 내가 이게 지식적인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습관화시키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제가 아토피를 가지게 됐고 그리고 현대인들의 3명 중에 1명이 알러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제조국이에요. 많은 것들을 생산을 하죠. 그리고 우리 바로 옆에 나라는 전 세계에 다 제조국이에요. 중국은.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들의 그런 다이옥신 같은 그런 것들이 불순물들이 공기로 뻗쳐나가고 있죠. 그리고 그 공기는 그대로 이동을 해서 저희들에게 비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땅, 바다 모든 것들을 오염을 시켜요. 근데 거기에 있는 어패류 사람이 먹죠. 그리고 땅에서 자란 농작물 사람이 먹어요. 그리고 동물도 함께 먹게 됩니다. 이런 것들의 종합적인 게 어디로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지구 안에서 돌고 돌면서 결론적으로는 사람에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알 수 없는 질병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할게요. 토양이 산성화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양이 산성화된 게 뭐가 그렇게 문제일까요? 왜 산성화되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보게 되면 화학 비료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자동차, 연기로부터 발생된 질소 산화물, 공장에서 나온 온갖 오염물질이 저희 땅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성화된 땅은요, 미생물이 활동을 못하게 되고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수목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환경이 됩니다. 거기에서 아까 공장에서 나온 것들이 그냥 나쁜 공기잖아요. 중금속 같은 것들이 그대로 우리 땅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러면서 저희 생태계 교란 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 땅은 오염됐는데 바다는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즘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들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 저희가 편하려고 쓰게 되는 플라스틱이 결국은 미세 플라스틱이 돼서 저희한테 돌아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를 버리고 사용하게 되면요, 하수에서 정화 처리를 해요. 그런데 그 정화 처리로도 걸러지지 않는 게 이 미세 플라스틱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다로 결국 가게 되고 거기에 있는 어류라든지 어패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인간한테 돌아오게 됩니다. 진짜 그런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패류에서 발생된 미세 플라스틱 양입니다. 바지락, 굴, 담치, 가리비. 지금 4가지 예시만 되어 있지만 4가지에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겠죠. 그리고 얼마 전 기사에서 사람의 혈액 안에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실제로 저희 몸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오면 저희 몸은 괜찮을까요? 아니겠죠.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오게 되고요.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 생식계 발달에 이상이 오게 되고 간에 들어가게 되면 간에 췌장 이런 것들이 다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공기로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저희 나라는 굉장히 제조국에 해당되고 있고 옆에 중국은 전 세계의 제조국이에요. 그래서 온갖 오염물질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오염물질이 또 미세먼지라고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미세먼지는요, 단순히 오염물질이 아니라요, 사실은 1급 발암물질이에요. 그래서 저희 폐로 들어오게 돼서 혈관으로 혈액으로 들어가면서 우리 사망의 1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이 오염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요. 그럼 축산업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동물을 키우고 있죠. 근데 사실 먹으려고 키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축산업이 지금 보시게 되면 돼지가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서 지금 있잖아요.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더 빠르게, 더 싸게, 그리고 더 통통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키우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항생제, 성장 촉진제 같은 것들을 호르몬제 같은 것들을 먹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식량을 얻으려고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거는 사막화, 식량 위기, 그리고 온갖 질환의 확산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굉장히 문제됐던 부분이에요. 달걀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다. 피프로닐이 발견이 됐다. 왜 발견이 됐을까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대량 생산을 하기 때문에 닭도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서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닭이 아프게 되면은 옆에도 다 영향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 닭들한테 살충제를 다 그냥 도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닭들에게 살충된 살충제가 그냥 닭에서만 끝인 게 아니라 계란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 피프로닐이 그냥 계란에 들어간 거에서 끝인 게 아니라 인간의 몸에 들어오게 되면 두통이라든지 장기 손상이라든지 저희의 감각 이상 같은 것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유전자 조작 식품 어떤 것들이 한번 있나 볼게요. 카놀라유, 샐러드 드레싱, 올리고당, 물엿, 아이스크림, 과자, 간장, 두유, 콩기름. 나 여기서 여기 있는 것들 아무것도 안 먹는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피하지 못하고 먹는 것들인데요. 저희 나라는 GMO 식품을 썼다는 것을 고지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지 못하게 이런 것들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GMO 식품 먹었을 때 안전할까요?
안전해서 이런 것들을 생산하게 될까요? 쥐한테 2년간 GMO 옥수수 식품을 먹였을 때요. 이렇게 탁구공만한 암세포가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암이 이렇게 뭉쳐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크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우리 몸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백색 식품 이야기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화이트 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밀가루예요. 진짜 좋아하죠. 저도 그전에는 진짜 빵순이었거든요. 별명이 빵순이었어요. 어 이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소화를 사실은 잘 못 시켜요. 소화를 잘 못 시켜서요. 장 누수를 일으키게 되고요. 온갖 알러지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설탕을 볼게요. 설탕 먹으면 달달구리 진짜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기분을 좋아지게 하는 대신에 고혈압, 당뇨 같은 것들이 오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장내 세균 증식을 억제시켜서 장에 독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을 한번 살펴볼게요. 소금 정말 필요한 조미료죠. 그런데 이거를 과하게 섭취를 했을 때 저희 혈관이 수축이 일어나고요. 고혈압 같은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서요. 그리고 우리 몸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칼슘도 우리 뼈에서 빼내가는 그런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아까도 저희가 식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했는데요. 식품 첨가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게 되면 착색류, 보존료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죠. 여기에 떡, 간장, 딸기잼 아까도 봤던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향미 증진제, 발색제, 감미료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항상 맛있게 먹고 있는 것들에 이런 식품 첨가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품 첨가제가요. 저희가 얼마나 먹을 것 같으세요? 지금 식품과학산업연구원의 자료에 의하면요. 1 년간 먹는 식품 첨가제가 25.87 킬로에 이른다고 합니다. 이거 거의 초등학교 1-2 학년 정도 된 사람의 몸무게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1 년에 먹고 있는 거예요. 식약청에서 인정을 해 줬기 때문에 정말 괜찮을 거예요. 이 정도 우리가 먹고 있는데 뉴스에서 저희 TV에서 나왔던 자료인데요. 저희가 아까 말했던 미세먼지 그리고 온갖 스트레스 그리고 각종 식품 첨가제를 먹게 되면요. 우리 몸에 만성 염증을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런 만성 염증은요. 고혈압, 당뇨, 암 우리가 정말 무서워하는 질병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 이런 독 같은 화학 물질이 우리 체내에 쌓이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수치해야 한 게 바디버든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2 단계의 바디버든이 독소가 쌓이게 되면요. 만성 피로, 그다음에 뒷목, 어깨 결림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해요. 여기 계신 분들 만성 피로 없는 분들 계신가요? 여기 웰니스 코치 분들은 없으시죠? 근데 새로 오신 분들은 아마 거의 다 만성 피로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두통, 어깨 결림 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3-4 단계는 자주 붓고요. 소화불량, 만성 위질환, 여성 질환, 만성 변비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고요. 5 단계는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콜레스테롤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아토피 같은 것들도 5 단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좀만 더 갔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6 단계에 이르면 암, 치매, 중풍, 파킨슨 이런 질병들에 우리가 노출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온갖 우리 몸에 쌓인 독은요. 디톡스를 해야 합니다. 말 그대로 독을 제거하는 과정이죠. 이런 디톡스를 하기 위해서 저도 미라클 90을 만나기 전에 아침마다 해독 주스를 갈아 먹었었어요. 그래서 양배추, 파프리카, 뭐 당근 이런 것들, 토마토 이런 것들은 익히고 좀 더 맛있으라고 바나나, 사과는 생걸로 넣어서 먹었죠.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은 우리 몸에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먹었던 식품 첨가물 같은 것들이 들어가지 않고 자연 식품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저희가 50 년대에는요. 철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사과 2 개가 필요했다고 한다면요. 지금은 사과 13 개를 먹어야지만 50 년대에 먹었던 철분을 섭취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이 산성화되고 미네랄이 고갈됐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금치 한 단을 먹어야 될 양이 시금치 19단을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 시금치 19단 하루에 드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사과 13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근데 시금치 19단은 못 먹을 것 같아요. 내가 못 먹는 거에서 문제가 아니라 이 정도 먹을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반드시 제대로 된 건강기능식품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독을 제거하기 위해서는요, 간과 장 해독을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아까 먹은 그런 해독 주스도 간과 장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타겟화해서 솔루션하는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계신 웰리스 코치분들 미라클 90에 참여하고 계신데요. 장간 해독하고 계십니다. 파마넥스의 전문화된 제품으로 인해서 메타와 리버 포뮬러를 드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키토산, 파이번의 프로바이오틱스 리버 포뮬러를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장간 해독을 해야 되는 이유 아셨죠? 그리고 헤럴드 경제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최고와 최악의 다이어트 식단은 무엇인가? 그래서 대시 다이어트가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대시 다이어트 식단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과일과 채소, 통곡물, 기름기 없는 단백질, 저지방 유제품 위주로 식단을 구성하며 염분 섭취를 줄여야 되고 포화지방이나 설탕 음료를 자제해야 합니다. 요걸 딱 읽으면 생각나는 게 있지 않나요? 네, 바로 미라클 식단입니다. 저희가 현재 먹고 있는 미라클 식단은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전문가들도 인정하고 있는 최고의 식단입니다. 먹는 게 내가 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건강기능식품도 굉장히 중요하고 저번 주에 배웠던 TR90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어떤 건지에 따라서 그 효과가 확연히 차이가 지게 됩니다. 저희 미라클 식단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잡곡밥, 쌀 플러스 잡곡 한 종류, 그리고 최대 생야채 2가지, 익힌 야채 2가지, 씻은 김치, 두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잡곡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는요. 저희가 그냥 흰 쌀밥을 먹게 되면 당 수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체지방을 잘 쌓는 몸이 되거든요. 그래서 잡곡을 한 가지 섞어주게 되면 당 수치를 천천히 올려주게 되면서 저희 몸이 살이 찌지 않는 체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생야채, 익힌 야채는 저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장에 먹이가 되어주게 되고요. 이거를 많이 여러 종류를 먹지 말라는 이유는 저희 몸이 해독을 할 때 여러 가지 종류를 먹게 된다면 오히려 과부하가 걸리기 때문에 2가지 이하로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씻은 김치, 아까도 저염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씻은 김치를 먹는 이유는요. 저염을 해야 되는 이유도 있지만 이 김치 안에는 저희가 유산균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의 면역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 고단백질을 저희가 먹고 있는 거죠. 식물성 고단백질. 아까 말했다시피 이 두부는 꼭 국산 콩으로 드셔주세요. GMO 식품일 수도 있으니까요. 수입 콩은. 오늘 제가 빠르게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해드린 이유는 앞으로 웰니스 코치 하시는 여기 계신 분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먹거리에 대한 정보도 전달해 드려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먹고 있는 미라클 90 식단 해독을 왜 해야 되는지 잘 이야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강의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남들에게 전달한 것뿐만 아니라 나부터 이거를 실천을 해야겠죠. 그래서 먹는 게 곧 내가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올바른 먹거리 나에게 식습관에서 건강하고 그리고 부자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